네, 머니인사이트 오늘은 원자재 시장 동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금 가격이 지난주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금값 상승의 원인으로 그동안 관세 시행에 따른 선수요 효과를 꼽기도 했었는데 금값이 지금 또 지속적으로 오르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아시다시피 사실은 관세 이슈가 딱 불거지고 나서 금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세게 네.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온스당 2,900불까지 추락을 했었다가 다시 또 치고 오르면서 온스당 3,300불을 갖다 뚫고 지금은 3,400불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렇게 급등하게 된 그 배경을 갖다 사실 놓고 보면은 관세에 의한 효과는 이제 사실 끝났기 때문에 관세라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코맥스 시장과 런던의 LBMA 금 가격 간의 스프레드를 보면은 지금 프리미엄은 완전히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느냐를 갖다 사실 놓고 보면은 안전자산 수요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았다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채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자경단에 의해서 미국채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와줬었고,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금의 안전자산의 자금이 금으로 빠르게 이탈하는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미국채 장기채 ETF를 하면은 TLT ETF가 있고 금 같은 경우에는 GLD가 있겠는데 이 TLT ETF에서 자금 유출 압력이 굉장히 커졌다는 걸 알 수 있고 최근에 반대로 GLD 같은 경우는 자금 유입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미국채 시장에서 아시다시피 관세단에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주요국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좀 보복할지도 모른다. 미국채로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채권 자경단들에 의해서 시장단에서 움직임이 발생했고 그래서 예상 밖으로 미국채 금리가 튀어버리면서 자금의 이 같은 미국채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자금의 유출함이 커져서 금이 반대급부로 수혜를 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미국채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도 더 안전한 이제 금으로 수요가 좀 몰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겠고요. 금값은 앞으로 더 그렇다면 오를 거라고 봐야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장기적으로는 금에 대해서 여전히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건 네. 사실이지만은 다만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특히나 이렇게 좀 경쟁자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금의 안전자산 또 다른 수요처라면 미국채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경쟁자라 본다면은 우리가 좀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금이다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계속 조정을 갖다 받고 있지만은 이 역시도 상승 압력이 두드러질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고 일반적으로 과거의 자금 흐름의 패턴을 보면은 즉 금 현물 ETF와 그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관련 ETF들의 자금 추이를 보면은 비트코인으로 자금의 유입이 강해졌었을 때 금 같은 경우에는 쉬어가는 장이고 반대로 금의 자금 유입의 압박이 커졌었을 때 비트코인은 쉬어가는 장이었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이 좀 더 달려갈 수 있는 장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 같은 원인을 살펴보면은 자금의 유입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죠. 자, 비트코인은 전 세계 유동성 지수인 글로벌 리퀴디티 인덱스를 갖다가 3개월가량 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유동성에 의해서 금 가격이 오를 타이밍이 됐었을 때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오를 때가 금 같은 경우는 쉬어갈 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까지 보면은 유동성 많이들 페드만 주목을 했지만은 다른 나라 중앙인들은 조금씩 유동성을 풀어주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EC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돈을 갖다 조금씩 풀어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중국의 PBOC가 대표적으로 대차제 지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중국 인민은행이 이미 4월 8일부터 주식 부양 차원에서 돈을 갖다가 세게 풀기 시작했고 4월 말에 있을 정치국 회의 이후부터는 좀 더 금리라던가 특히나 지급 준비를 갖다가 더욱더 한층 더 최대 못해도 100bp까지도 인하할 수 있다라는 중국 현지의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은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관점에서 금단에서는 매력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다라 볼 수 있겠고요. 네, 금이 장기적으로는 유망하다고 봐야겠지만 금에서 비트코인으로의 유동성 이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지금 실적 추정치는 하향되는 분위기인데요. 반면에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금 가격만큼이나 조정받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구리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구리는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이런 뭐 압박들이 굉장히 여전히 크지만은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놓고 봐야 될 부분들이 사실 구리 역시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맥락에서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한 자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동성과 관련해서 페드 파월은 사실 금리 인하는 여전히 지양한다 했지만은 사실 정책 도구가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던가 뭐 QT 종료라던가 여전히 정책에 대한 여건을 갖다가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ECB는 금리를 인하하고 있고 중국은 유동성을 푼다라 얘기를 하고 있고, 재정 정책 측면에서도 낙관적입니다. 한국도 그렇고 결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갖다 더욱더 강화할 필요성을 느낄 테고, 일본도 정책단에서 보조금을 갖다 더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 현지에서는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압박이 노출됐기 때문에 3월 달 중국의 소비 지표는 좋아졌을지 몰라도 다만 중요한 점은 앞으로도 좋아질 것인가, 관세에 대한 부분을 갖다 상쇄하기 위해서 중국 현지에서는 이고환신 관련된 보조금을 갖다 여기서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다? 결국 단순히 경기 지표가 좋아진다라는 관점보다는 우리가 넥스트 스텝을 갖다 감안했을 때 돈이 풀린다. 즉 유동성 단에서 민감한 게 비트코인이라면 구리 역시도 이 유동성을 쫓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 단에서 낙관적으로 볼 수 있겠고, 구리랑 금의 상대성간 경계의 현 위치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 위치에 있다? 2020년 코로나 때만큼 내려온 위치에 있어요. 사실 이를 감안하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은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다음 스텝을 고려했었을 때 안 좋기 때문에 당국에서 대응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고, 당국의 대응 규모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로 우리가 입각해서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유동성 차원에서 구리를 갖다가 이전 고점인 톤당 11,500불을 다시 한 번 더 트라이하러 돌진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구리 가격도 유동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유동성이 결국에는 확대될 거기 때문에 구리 가격도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으로 봐주셨고요. 연초에 이제 80달러까지 상승했던 원유 WTI 가격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월 초에 배럴당 60달러 선까지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유가 그래도 지난주에는 좀 반등이 나와줬고,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유가는 일단은 여전히 옥신각신하고 좀 경기단에서 부진한 부분들을 네. 반영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회복될 수 있다라는 여지로 저희가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WTI 기준 80불대로 다시 회귀가 가능하다라 접근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리와 금의 상대 성과를 갖다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은 경기의 현 위치입니다. 중요한 점은 유가는 요걸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턴어라운드 단에서 접근할 수가 있겠고, 그 말즉슨 지금의 유가는 상당히 코로나 때만큼의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낙관적일 텐데, 경기 침체를 논하지만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부양책들에 우리가 좀 주목하는 부분일 테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지금 유가 하에서는 그 누구도 공급하기 어려운 국면이라는 겁니다. 특히 미국의 셰일 기업들이죠. 셰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채권 자경단에 의해서 금리가 튀는 바람에 그 상황에서 유가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바람에 셰일 기업들의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튀어버렸죠. 이게 튀어버리면서 무슨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미국 셰일 기업들이 15, 16년도와 또는 2020년대처럼 셰일 기업들의 연쇄 파산 우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셰일 기업들의 이 하이드 채권단에서 만기가 언제 많이 집중돼 있냐면은 2020년에서 2026년에 집중돼 있죠. 그렇게 본다면 내년까지 집중돼 있고, 이자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하이드 스프레드가 튀었다. 그러면 또 한 번 파산 리스크가 거론될 수밖에 없겠고,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실제로 파산이 발생한 직후부터를 놓고 보면은 이미 파산이 돼버렸기 때문에 공급자가 부족해져요. 그러면서 오히려 유가가 치고 나가는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우리가 이 같은 현상단에서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은 침체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다음 스텝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공급자가 부족해졌다. 지금 셰일은 계속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계속 형성되고 있다. 이 같은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되겠고요. 네, 저유가가 장기화되면 미국의 셰일 기업들의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봐야겠는데, 그럼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드릴 베이비 드릴 정책이 가능하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어쨌든 정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 구호를 계속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 자기가 당선된 이유도 물가를 잡겠다 또는 중국을 갖다가 잡겠다 이런 걸로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점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제 놓고 봤었을 때 정말 드릴, 즉 개발 투자, 유전에 대해서 가스전에 대해서 개발 투자가 들어갈 수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때 지금 그렇게 어려운 국면을 가버렸다 볼 수 있겠고요. 3월 말 때 발표된 미국 댈러스여는 서베이를 보면은 유정당 신규 유정의 개발 비용이 배럴당 65불로 전년보다 또 1불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관세에 의해서 철강 관련 유정용 강봉 가격이 30% 상승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에요. 이를 감안하면은 지금 WTI 가격이 63불인데 신규 유정을 개발하는 비용이 65불을 갖다 상회하는 그림이라면은 적자라는 거죠.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신규 유정 개발 비용이 적자로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투자가 어렵다라면은 내년에 있어서의 공급도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유정들 역시도 지금 오픈은 돼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6개월이 지나면 생산성이 급감을 합니다. 이것이 셰일의 이론적인 문제점인데, 이를 감안하면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미국의 정부 산하 EIA도 산유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를 감안했을 때 올해 하반기랑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가가 과연 낮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요. 네, 유가 회복이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공급 이슈도 지금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5월부터 이제 공급을 이달보다 3배 늘린다라고 하는데, 유가에는 좀 하방 요인으로 봐야겠습니까? 예, 사실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갖다 발표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방 요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점은 왜가 중요하죠. 왜 저들은 지금 재정균형 유가가 적자로 가버렸는데도 이달보다도 3배 더 다음 달에 증산을 선택을 했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셰일 기업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 중동 국가들과 러시아의 계절성이죠. 일반적으로 4월부터 9월까지는 중동 국가는 더워집니다. 이들은 전력원의 40% 이상이 석유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 수요를 위해서 석유 투입량이 급증하고 자국 내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수출을 통제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러시아 땅에서도 지금부터 농가양 디젤 수요가 급증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8월 말까지 휘발유 수출을 통제하게 됩니다. 자국 내 수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급을 일부 열었다고 볼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점 두 번째로는 이제 주요 정유 관련된 기업들의 오픈이 5월부터 재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지 보수가 4월과 5월 달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각국의 주요 정유사들은 이제 5월 이후부터는 다시 재개가 됩니다. 가동에 재개 들어가기 때문에 고객들의 니즈에서 수급을 갖다가 조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지금이야 침체 논리로 유가가 많이 내려왔지만, 거기다 오펙 플러스의 증산 얘기 때문에 더 내려왔지만은, 이를 감안하면 오히려 유가는 다시 또 튈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철저히 오펙 플러스는 계절성과 수급에 입각해서만 움직였기 때문에 유가는 다시 또 우리가 회복 가능성을 갖다가 열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 회복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연초 이제 5달러 근접까지 갔었던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은 3달러대에 있습니다. 지금 낮아진 배경은 뭐라고 보시고 앞으로 전망도 해주실까요? 예, 낮아진 배경에는 결국 겨울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최대 수요처인 남방 수요, 즉 라냐발 폭설이 내리고 혹한이 오고 겨울이 심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겨울이 끝났기 때문에 아무리 라니냐라 하더라도 겨울이 끝났다면은 남방 수요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는 조정이 맞다라고 2월 달부터 계속 주장을 했던 건데, 단 다음 달 20일부터는 다시 또 턴어라운드하고 다시 또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지금 3불대에서 6불까지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유는 결국 여름이 다가오고 냉방 수요가 다시 다음 달 중순부터 반영이 될 것이고, 특히 두 번째, 유럽의 원전과 풍력 발전 가동을 빠지게 만드는 라니냐발 여름이 오기 때문에 히트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바람도 잘 안 불고, 이때는 강수위가 21년도 여름 때처럼 급감하게 되면서 당시에도 이 때문에 대체 전력원이었었던 천연가스가 튀어갔는데, 원전은 하천에서 냉각수를 끌어오기 어려워지게 되는 그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21년도 여름 때랑 우리가 지금 좀 조심해서 오버랩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이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